업사이클 또 친환경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칭찬이 무서운 것 같아요. 집에 안 입던 바지 2개를 섞어서 바지를 하나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주변에서 너무 예쁘다고 이거 구매하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버리는 좀 괜찮으세요? 요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좀 챙겨주시는. 네. 식사라도. 어릴 때부터 패션은 좋아하신 거예요? 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옷가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옷 입어보는 게 너무 제 취미였고, 네, 그래서 정장 막 아버지 큰 그런 아빠 옷 같이 입은 것처럼 막 입고 다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쪽 그 패션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는 안 하셨어요? 엄청 반대하셨죠. 본인이 평생 해왔던 일인데 부모님들은 이제 어려운 일 선택 안 하시길 바라시잖아요. 다른 일을 하시길 바라셨죠. 항상. 그러니까. 네. 그때 반대를 어떻게 좀 극복하신 거예요? 설득을 할 때가 군대 이제 거의 전역할 때쯤 네. 제가 군대 때도 이제 그런 공부를 그냥 혼자서 독학으로 계속 막 그림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휴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도 보여드리면서 설득을 많이 했었죠. 업사이클 또 친환경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이게 어쨌든 약간 칭찬이 무서운 것 같아요. 칭찬. 네, 이제 학생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안 입던 바지 2개를 섞어서 바지를 하나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주변에서 너무 예쁘다고 이거 구매하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나는 그냥 재미로 작업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런 쪽을 조금 더 개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게 확장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학생 때는 뭐 그렇게 업사이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닌 거네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 학생 때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도 그때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디자인 철학이 좀 있으셨나 보네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봤나 봐요, 제가. 그런 이미지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길거리에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쓰레기 보면서도 저렇게 쓰레기가 플라스틱이랑 스티로폼이 있는데 저런 소재를 뭐 옷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되고 저는 근데 성수동에 매장을 하게 된 이유도 성수동이 지나다니다 보면 되게 여기 메카닉들이 사실 많은 동네거든요. 거기 보면은 막 자동차들이 박살이 나 있어요. 막 이미지들을 너무 자극적이게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옷을 뒤집어서 다시 만든다든지 해진 부분을 그대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영감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와, 이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사실 쓰레기를 보면서 조합을 생각하고 차량이 부서진 걸 보면서 소재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가 대단하신 어떤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있네요. 이제 업사이클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돈이 되냐 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세요? 직접 사업을 해보니까 돈도 되던가요? 돈이 안 되죠. 명확하게 진짜 이거를 큰 사업으로 벌리려면 쉽지 않은 장르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비즈니스 모델로 지켜보고 있는 브랜드는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 프라이탁? 네, 가방 브랜드인데 네. 트럭 가판 소재를 써서 하는 건데 형태는 계속 유지하고 디자인만 계속 바뀌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과정이 심플하죠. 그래서 버리는 좀 괜찮으세요? 요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좋을 때도 있죠. 물론 사업이라는 게 부침이 있는데 네, 그래도 네,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기분도 좋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따가 뭐 저희도 좀 챙겨주시는 네. 식사라도. 그러면 이런 원료나 이런 건 어디서 얻으세요? 초반에는 제가 이제 빈티지를 구해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저랑 특히 이제 협업을 했던 브랜드들에서 많이 보내주십니다. 특히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의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의류들 살펴보면 정말 한 포인트가 잘못돼서 정말 실밥이 하나 빠져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못 파는 경우 상품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안타깝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해체해서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고 야, 옷에서 생명이란 단어까지 들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비교를 할 때 요리랑 비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재료가 있고 손질을 하고 이거를 볶냐 삶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왠지 나중에 언젠간 흑백 디자이너 뭐 이런 프로도 나오지 않을까. 브랜드 협업은 좀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아티스트 협업도 재밌긴 했는데 전 브랜드 협업이 더 좀 개인적으로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쨌든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저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제 사업체를 운영한 거여서 제가 모르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쪽 회사의 팀 분들이랑 저랑 같이 이제 일하는 방식들을 좀 섞어야 되잖아요. 이 디자인도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좋은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한테 보여질 때 이게 이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거는 사실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꼭 설득을 해보고 싶은 브랜드 있으세요? 요즘 제가 등산 가방 이런 거 많이 꽂혀 있는데 뭐 노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코롱도 좋고 저는 되게 떠올랐던 브랜드가 물론 뭐 제 생각이지만 네네. 파타고니아였어요. 좋은데요? 왜냐하면 파타고니아도 굉장히 친환경적인데 이런 느낌의 감성도 좀 있더라고요. 거기도 네네. 보면. 그래서 거기랑 하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파타고니아 이 생각을 너무 좋죠. 아까 처음에 사실 했거든요. 네네. 네, 뭐 나중에 좀 그럼요.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본연의 질문을 드리면 환경에 관심이 있으세요? 환경에 관심이 이제 리사이클링이 하면서 관심이 생겼어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걸 조립이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접점이 많아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ESG 경영도 그렇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서칭을 하게 되고 팔로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패션 디자이너 분들 보면 뭐 앙드레 김 선생님이나 그럼요. 이런 좀 롤모델을 보고서 좀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영화 감독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감독님들이 하는 인터뷰들을 다 찾아봐요. 막 어떤 감독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 또 너무 좋은 감독이 계시잖아요. 봉준호 감독님도 너무 좋아하고 쿠엔틴 타란티노의 작업 방식 이런 것들도 계속 다큐멘터리 찾아보면서 연구하고 그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업 방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 거의 장점을 자꾸 빼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생각할 때 패션업이 좀 지속 가능하려면 물론 업사이클 패션 포함해서 어떻게 좀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렵죠?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 지금 패션업이 너무 빠르고 사실 뭔가 유행에 따라 치고 빠지는 느낌이랄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지속 가능성은 어쨌든 그 히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이 브랜드가 어떻게 이제 그 히스토리를 쌓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지속 가능성의 어떤 길이가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TBOS는 어떤 히스토리를 쌓고 싶으세요? 실험적인 디자인들이 계속 TBOS 안에 남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제 디자인을 쭉 이어봤을 때 이런 실패한 디자인이다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아쉽다. 어쨌든 그 실험의 영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부끄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브랜드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실험하면서도 대중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지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죠. 아무튼 저도 이렇게 이 패션을 통해서 ESG를 실천하고 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갖는 시간이었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속 다양한 가능성과 만나게 될 내일을 기대하며 대담했다.